사람들은 이 순간에 진짜 성격이 드러난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몇 개의 가면을 쓰셨나요? 직장 상사 앞에서의 유능한 부하직원, 친구들 사이에서의 유쾌한 분위기 메이커, 혹은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의 친절한 이웃까지. 우리는 누구나 사회라는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가면을 씁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를 페르소나라고 불렀죠. 하지만 아무리 수만 번 연습한 배우라도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까지 완벽하게 대본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것은 전전두엽의 역할이지만 갑작스러운 자극이 들어오면 본능을 담당하는 변연계가 주도권을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짧은 찰나에 본심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현상을 비언어적 누출이라고 합니다. 10년을 함께 지낸 사람도 몰랐던 그 사람의 진짜 밑바닥, 즉 진짜 성격이 드러나는 순간은 거창한 위기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하고 그래서 더 방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들이죠. 안녕하세요. 사람을 읽어드립니다. 소아린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대의 가면 너머 그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제1장 1%의 불편함이 만드는 균열.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순간은 바로 통제할 수 없는 작은 불편함을 마주했을 때입니다. 진짜 성격은 오히려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10분 늦게 나올 때나 비가 오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는 순간처럼 아주 사소한 짜증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때 우리가 관찰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그 사람의 인지적 유연성입니다. 먼저 방어 기제가 먼저 작동하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곧바로 타인을 탓하거나 환경을 비난한다면 그 사람은 평소에도 투사라는 방어 기제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화 중에 무의식적으로 손바닥을 아래로 누르는 제스처를 많이 보입니다. 상황을 억누르고 통제하려는 본능적인 권위의식이 손끝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반면 수용과 해결이 먼저인 사람들은 뇌의 전전두엽이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탁월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손을 숨기지 않고 테이블 위에 올려두거나 상대방과 시선을 맞추며 자기정제 제스처를 최소화합니다. 이는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예기치 못한 작은 변수 앞에서 공격을 선택하나요? 아니면 공감을 선택하나요? 그 작은 선택의 반복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성격의 핵심이 됩니다. 제2장 당신이 보지 못한 권력의 민낯.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결정적 순간은 권력의 기울기가 생기는 순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에게 아무런 보상을 줄 수 없거나 내가 함부로 대해도 당장 불이익이 오지 않을 상대를 대할 때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생존을 위해 강자에게는 본능적으로 미러링을 하며 호감을 얻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식당 종업원이나 건물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을 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연기를 멈추고 자신의 본래 밑바닥을 드러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손바닥을 아래로 향한 채 꾹 누르는 제스처를 반복하는지 보세요. 심리학적으로 이는 상대를 내 밑에 두고 통제하겠다는 무의식적인 지배욕의 표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연인이나 동료가 제3자를 향해 이런 제스처를 자주 사용한다면 언젠가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굴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대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상대의 지위에 상관없이 손바닥을 위로 향하며 수평적인 요청을 하는 사람들은 관계의 본질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로 공간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점화시킬 줄 압니다. 진짜 품격은 높은 곳을 향할 때가 아니라 낮은 곳을 바라볼 때 완성됩니다. 제3장 3초의 진실. 말소리가 사라진 순간의 소음. 세 번째는 가장 고요하지만 동시에 가장 시끄러운 순간입니다. 바로 대화의 흐름이 끊긴 정적의 순간이죠. 가면을 쓴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적은 침묵입니다. 소리가 멈춘 3초 동안은 오로지 그 사람의 기운만이 공기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정적이 찾아오는 순간, 상대가 갑자기 넥타이를 고쳐매거나 목 주변을 만지작거리지는 않나요?
침묵을 어색함이 아닌 불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짧은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내뱉으며 본인의 패를 노출하곤 합니다.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시선을 억지로 고정하지도 않고 당황해서 아래로 깔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풍경을 보듯 편안하게 시선을 유지하며 그 정적을 공유합니다. 반면 내면이 불안한 사람은 눈동자가 급격히 흔들리거나 휴대폰을 찾는 등 시선의 도피처를 찾아 헤맵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호흡이 깊고 일정합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성향을 숨기고 있는 사람은 호흡이 얕아지거나 불규칙해집니다. 그 짧은 여유의 크기가 바로 그 사람의 진짜 그릇입니다. 제4장, 선을 넘었을 때의 반응, 당신의 배꼽은 어디인가? 네 번째는 관계의 민낯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갈등의 지정입니다.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튀어나오는 반응이 바로 진짜 인격입니다. 심리학에는 배꼽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호감을 느끼는 대상을 향해 몸의 중심인 배꼽을 정렬하는 본능이 있죠.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의 말을 수용할 준비가 된 사람은 비록 목소리는 높아질지언정 배꼽만큼은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배꼽이 출입구를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뇌가 이미 이 관계를 포기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이 지적당했을 때 0.04초간 스쳐 지나가는 경멸의 신호를 포착해 보세요. 한쪽 입꼬리만 비대칭적으로 쓱 올라가는 그 짧은 순간은 무의식적인 우월감의 표현입니다. 경멸은 상대방을 자신보다 낮은 존재로 규정할 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지적당했을 때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라는 질문에 곧바로 그럼 넌 잘했냐? 식의 투서를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성장의 기회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5장 축하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 마지막은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당신의 성공 소식을 들은 직후 상대방의 3초간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입꼬리뿐만 아니라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뒷심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입만 웃고 눈은 차갑다면 그의 뇌는 지금 축하라는 연기를 하느라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기쁨의 에너지에 공명하지 못하고 비교의 늪에 빠진 것이죠. 당신의 성취를 들은 상대가 축하 인사 뒤에 곧바로 그런데 나는 말이야 라며 화제를 자신에게로 돌린다면 이는 상대의 성공을 인정함으로써 생기는 자신의 심리적 위축을 방어하려는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진짜 성격이 따뜻한 사람은 당신의 과정에 공감하며 기쁨의 순간을 함께 확장해 줍니다.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결정적 순간을 통해 인간의 진짜 본성이 어떻게 새어나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흘리는 태도로 자신의 역사를 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상대의 심리를 읽어내려는 목적은 상대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취약함을 이해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온도의 사람이 되어줄지 결정하기 위한 조율의 과정입니다. 상대가 흔들리는 손끝을 보인다면 그 불안을 다독여지고 상대의 배꼽이 나를 향하지 않는다면 잠시 거리를 두어줄 줄 아는 여유. 그것이 바로 심리학을 배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우아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 맑게 만드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 어떤 편견에도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저 소월인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읽어드립니다의 소월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